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제 얼굴이 보이시죠? 여러 가지 강의 방식들을 쭉 생각해 보다가 그래도 제 얼굴이 나오면 조금 더 우리 선생님들이 집중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날로 진화하는 것 같죠? 결국에 인류는 생각지도 않는 어떤 계기로 해서 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4주 동안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주만 이렇게 하나, 2주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8주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네요. 어쨌든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학생들을 보지 못하지만, 저를 이렇게 좀 작게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있지만 볼 수 있게 돼서 훨씬 더 이제 집중은 하기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이 수업은 20분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영상을 올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혹시 그 욕구조사란 무엇인가 이 강의를 제가 그 PPT에다가 그냥 목소리를 넣었는데 너무 그 용량이 커서 제가 야간반에는 올리질 못하고 그걸 유튜브로 링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 용량이 너무 크면은 우리 그게 올리기가 힘들어서 한 20분씩 해서 잘라가지고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과정을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있었죠. 그리고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게 바로 과학이고, 그것도 과학은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그리고 자연과학은 자연의 현상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이죠.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는 자연과학에 속할까요? 사회과학에 속할까요? 당연히 사회과학에 속하겠죠.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습득을 하지만 비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비과학적인 방법이 직관이라든가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직관 또 내지는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의 그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전통이라든가 관습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과학적인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과학적인 것과 비과학적인 지식의 차이가 당연히 그렇겠죠. 과학적인 것은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론이 만들어지고 그 이론들을 또 어떤 연구가가 다시 검증해내고 이러면서 과학기라고 볼 수 있는데 비과학적인 지식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인 지식과 달리 여러 가지 오류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학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과학은 사회학 이런 것들은 사회과학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의 어떤 과학적인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사회복지학도요. 사회복지조사론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과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회복지조사로는 이 사회복지학이 학문으로서의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욕구조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욕구조사는 우리가 어떤 걸 욕구조사라고 한다고 했나요? 지역 주민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과정, 살펴보는 조사, 이런 것들을 이제 욕구조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인복지관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 뭡니까? 노인들이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그 복지관에 오시겠죠. 복지관을 이용하겠죠. 이용자가 되겠죠. 그럼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하는가, 그에 대한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욕구조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 욕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욕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목적은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일단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문제들이 가지고 있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게 바로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홍보나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홍보나 교육을 위해서 지역 사회의 문제라든가 어떤 그 욕구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내지는 이용자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원래 해야 될 것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멀리 사실은 뭐 지역 사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복지관 이런 데서 그 어르신들한테 해야 되겠고, 또 아니면 장애인 복지관 같으면은 장애인들을 그 길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고 그렇겠지만, 쉽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구과학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과학대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욕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고, 또 이걸 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몰랐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알게 된 것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홍보하기도 하는 이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대체로 이제 이용하고 있는 게 학교 도서관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게 있나요? 강의실도 이용하고 있죠. 강의실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뭐 욕구, 아니면은 학교 식당, 우리 또 학교에 있는 랩골 그 카페가 있죠. 그럼 그 카페에 대한 욕구 조사,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조사를 하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네. 예를 들자면은 랩골에 대한 걸 한번 이야기해보고, 랩골이 뭔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그럼 카페 랩골에 대한 욕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조사를 해본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조사할까요? 메뉴가 다양한가? 메뉴가 원하는 대로 있는가? 아니면 가격이 적당한가? 또 맛은 어떠한가? 영업시간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욕구조사, 그런 것들 욕구조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욕구조사의 목적은 또 뭐가 있나요? 재원 신청이라든가 배분, 재원을 신청하고 배분하는데 이걸 하는데 이제 욕구조사가 필요합니다. 재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재원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근거로서 이걸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학교에 화장실이 만약에 에 대한 욕구나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근데 나는 그냥 화장실 가보니까 냄새도 나고 뭐 화장실 변기가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요즘 이제 화장실에 손 씻고 타월 있죠? 타월? 종이 타월이라고 하나요? 갑자기 생각이, 종이 타월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손을 말리는 전기장치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냥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걸 욕구 조사를 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총학생회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학생회, 내가 학생회 회장이다. 그러면은 그냥 학교 가서 뭐 본부에 가가지고 그냥 우리 이런 거 좀 고쳐주세요. 이거랑 이걸 제대로 이제 조사를 합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고쳐졌으면 좋겠냐, 그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변기의 모양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따뜻한 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욕구를 모아가지고 100명을 만약에 대상으로 해보니까 70명이 이걸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재원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이럴 때 학교에서 근거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원한다라는 통계가 자료가 있고 그러면은 훨씬 더 잘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자원이 배분될 가능성이. 그러면은 노인복지관에 내가 근무를 한다. 근데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데 재정사업을 이거 재정 신청을 하고 싶은데 뭐 그게 일반적인 지자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 이제 내가 제안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그냥 가서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근무해 보니까 사회복지사로 있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원해요. 요즘은 이제 치매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의학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과 정말 우리 복지관에 오는 어르신들이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 100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욕구 조사를 쭉 했어요. 해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어르신들이 언어적인 뭐 외국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여기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럼 이게 뭡니까? 근거가 되는 거죠. 이 근거를 가지고 뭡니까? 재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분하는 입장에서도 어떻겠어요? 그냥 이 복지관에 이걸로 요즘 뭐 치매의 프로그램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의학 프로그램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랑 이런 여러 가지 욕구 조사를 해서 정말 딱 근거를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배분하는 입장에서도 아주 좋겠죠. 이게 바로 욕구 조사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도 이제 욕구 조사의 목적입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이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했어요? 어학 프로그램 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너무 만족도가 높다. 아니면은 별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의학 프로그램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안 좋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이 욕구조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욕구조사에 대해서 다들, 배우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번 주 욕구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 작성, 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수업이 진행되느냐면요. 조사 도구를 작성해야 됩니다. 조사 도구는 뭘 조사 도구라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설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욕구조사의 종류가 양적 조사도 있고 질적 조사도 있었죠. 그리고 표본 조사도 있고 전수조사, 앞에서 배웠죠. 그죠? 표본 조사는 뭔가요?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라고 하면 사회복지학과를 대상으로 만약 사회복지학과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 모집단은 사회복지학과예요. 학과 학생들이에요. 그럼 몇 명이나 돼요? 우리가 한 학년당 40명이니까 야간 주간 하면 8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1학년, 2학년 합하면 160명이 모집단이 돼요. 그럼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160명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전수조사입니다.
그리고 표본조사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뭐 100명을 표본으로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50명을 표본조사한다거나 이게 이제 표본조사예요. 어떤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뽑아서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요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지금 그 표본조사, 전수조사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됐나 안 감염됐나 이거 할 때 전수조사, 표본조사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럼 전수조사라고 하면은 거기 걸렸을 것 같은 사람들 전체 그 집단을 전체 다 그 대상을 모조리 다 하는 건 전수조사입니다. 그러면은 대구에서 지난번에 그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 간병인, 뭐 간호사, 의료인까지 다 해서 전체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입니다. 그러면 전체 요양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는 모든 사람이 다 전체가 모집단이 되겠죠. 대신에 또 뭡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을 다 조사한다. 전수조사한다. 그러면 의료인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의사라든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이 이제 의료인들이겠죠. 그리고 환자를 전수조사한다. 그럼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전체가 다 전수조사 대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수조사를 했고 뭐 경북이나 이쪽은 표본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병원에 있는 한 병원에 있는 뭐 의료인에 대한 표본조사 하면 그 병원에 있는 의사 뭐 몇 명, 간호사 몇 명 이렇게 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뭔가 뭐 감염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으면은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전수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또 요즘 자주 나오는 이유가 또 뭔가요? 선거철이죠. 선거철에는 이제 이런 그 여론조사들을 많이 하죠. 설문지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론조사 전화를 많이 받아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선거 여론조사는 표본조사일까요? 전수조사일까요? 예. 뭐라고요? 그렇죠. 표본조사죠. 표본이 뭐 1000명 뭐 이렇게 하죠. 1000명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은 이제 전 국민이 아니라 지역구별로 하겠죠. 그죠? 지역구별로 뭐 500명 하면 그걸 나이대별로 표본을 추출할 때 우리가 이제 표본 추출하는 방법도 원래 배워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욕구조사에서는 표본 추출로 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표본 추출 없이 그렇게 할 건데요. 표본 추출하는 방법도 있겠죠. 만약에 10대, 20대, 30대 그럼 그 나이 연령대에 속해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그게 맞게 또 만약에 100명이면은 쉽게 설명하면 이거겠네요. 우리가 이제 대구과학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사회복지상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다. 표본조사를 한다. 어떤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욕구조사. 여러분들이 학교 식당에 대한 욕구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한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학교 식당에 대한 욕구조사, 만족도 조사하면 전수조사를 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0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160명. 그리고 교수님들이 한 10분 된다. 그럼 170명 전체를 다 하는 이게 전수조사겠죠. 그럼 표본조사다? 그러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16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표본 추출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무작위로 막 랜덤식으로 뭐 160명 중에서 10%를 한다. 그럼 16명인가요? 그럼 16명을 뭐 랜덤으로 그냥 할 수도 있죠. 근데 랜덤으로 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1학년에 80명, 2학년에 80명이잖아요. 그럼 1학년에 8명, 10%니까요. 그럼 2학년에 8명. 이 중에서 또 야간 주간을 따라가지고 이게 대답하는 응답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1학년 야간에 4명, 2학년 야간 대상으로 4명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제가 이제 판서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160명 중에서, 쉽지 않네요, 판서는. 160명 중에서 이걸 가지고, 160명을 가지고 표본조사를 한다. 그럼 1학년에 80, 1학년에 80, 2학년에 80, 판서가 영 좀 안 맞네요. 사라져 버리네요, 또. 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그걸 표본이라고 합니다.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욕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잠깐만요.